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월 4일 목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증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양시장 어제 이어 오늘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 속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들의 표정은 매우 밝았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코치 테크놀로지 무려 4거래일 만에 24% 넘는 수익을 만들어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고른 종목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고수라인입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종목 공략하셔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 만들어내고 계신데요. 나도 이런 고수라인 한번 설정해보고 싶다 하시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밤사이 이란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망자도 최소 100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져가는 중동 리스크에 국제 유가, 천연가스 모두 오르면서 오늘 국내 정유 가스 관련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런 유가 수혜주 포함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좀 어려웠죠.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어려운 모습이 이어졌고 반도체 쪽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더 밀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에 2024년도에는 이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가 흐름 자체는 살짝 이상하게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되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스탠스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유가 관련돼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유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 제가 조금 이상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 시장 자체를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던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물론 조정이 나올 만큼 많이 올라왔었던 상태고 실제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의 주력 종목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유가 관련돼서 움직였었던 종목이라든지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도 꽤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초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맹목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정답을 정해놓고서 매매하신다라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코스피죠. 조정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21선에는 닿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밀려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21 이동평균선까지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미 선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21선까지 밀리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와 비교를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았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양봉 마감이 됐는데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그동안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작년 중순까지 2차 전지가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서 2달 동안, 3달 동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또 반등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눌림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었는데 오늘 뭐 LNF 거의 10% 가까이 반등을 주면서 2차 전지 쪽에서 힘을 좀 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시장의 변화를 좀 체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좋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 역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반도체는 어제 조정을 받았고요. 제약바이오는 오늘 조정을 받았죠. 근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주가의 흐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반도체라는 종목군과 제약바이오라는 기업군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에서 자금이 2차 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를 하셔야 됩니다. 업황에 대한 둔화 가능성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시가총액 상위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좋았어요. 다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에는 첫 번째로는 테마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쪽이 좀 좋았는데 2차 전지 강세로 인해서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현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정폭이 좀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가 보죠. 일단 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렸었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기업 같은 경우는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 방송에서 말씀드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방산 쪽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업 제가 소개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습니다. 상장된 지가 오래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수라인이 이제 이 구간부터 체크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취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만약에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소개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었던 모습을 확인을 하고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어제도 강세가 나왔고 오늘도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 기업 방산주와 엮을 수 있어요. 방산에 관련되어 있는 무기체계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방산 기업들이 있죠. 뭐 현대로템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로봇 기업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왔었던 LIG 넥선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2024년도에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25%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날에도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HTS에다가 설정을 해 놓으시면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선 위에 주가가 올라와 있을 때는 시세가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고수라인을 설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고수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은 노란 톡방에서 아주 친절하게 초등학생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새벽에 마감된 미국 쪽에서 지난달에 진행됐었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회의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회의한 거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것에 비해서 못 미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나 매물 출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로 인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제너포커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20일 날 소개드리면서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가 많이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을 받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시세 차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너포커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ST 같은 경우도 히든 종목으로 드렸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제너포커스,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동아ST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ST 같은 경우도 12%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업 역시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을 좀 설정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매수를 잘 못하세요. 매수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꺾일까 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꺾일까 봐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들어오게 된다면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코치 테크놀로지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제너포커스와 동아ST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20%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좋은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뉴프렉스 전날에 소개드렸었던 GST 같은 경우도 15%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요 빨간 선, 파란 선 그리고 검정 선까지 설정만 해놓으시면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12월 13일 날 소개드려서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상승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 고수라인 좀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앵커님께 넘겼다가 제가 리뷰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강한 수익 만들어내시는 비법, 바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공략하셨기 때문인데요. 이 고수라인 개인 투자자분들 누구나 설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쉽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고수라인 설정 방법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수라인 설정 방법뿐만 아니라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워낙 많은 종목을 가져와 주셔서 리뷰할 종목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어때요? 똑같이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공략이 됐었던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기업이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면서 수급이 만들어지고 추세가 만들어졌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12월 7일 날 제가 소개드린 기업인데 30%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이 좀 안 된 기업이죠. 저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우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잘 올라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꿈비라는 기업입니다. 꿈비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었던 게 11월 달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11월 중순에 제가 두 차례나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기업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많은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고수라인이 위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고수라인 위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일단 한 달 전에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실제로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수라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볼게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고수라인 상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을 이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이후에 밑에 있는 이 손절 라인대를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까지 들어갔다라는 건데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추세를 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MBT 같은 경우는 MBT는 웹툰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네이버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최근 이제 이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도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웹툰과 관련돼서는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에 11월 달에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급등이 나오고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개의 제약바이오 종목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2종목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업종 자체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출산 관련주 10개 중에서 6개, 7개가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고수라인은 꼭 좀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 기업 이중항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로얄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뭐 JP모건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도 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기업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이 기업을 알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이후에 단 한 번도 손절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고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최대 상승률 약 30%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약 80%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런 기업들도 이제 시세가 나오기 전에는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손절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때까지 정확하게 체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칩셋 미디어는 70% 넘게 수익 구간까지 끌고 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성창투라는 기업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제우스, 이 종목 역시도 히든 종목이었죠. HBM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종목별 흐름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이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강세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이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도 50% 넘게 올라왔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우스 제가 11월 2일 날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린 종목이고요. 그 전날인 11월 1일 날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은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도 30%가 넘게 올라왔죠.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종목들을 리뷰해 드렸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서진 시스템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을 오늘도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했는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서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리뷰 종목들을 쭉 보시면 지금도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움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10월 달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HD 현대일렉트릭 20% 넘게 올라왔는데 이 기업 어제까지 계속해서 좋은, 지금까지도 좋은 견고한 모습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바로 추세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추세가 나와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도 매수하기 정말 어려운 구간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절 라인 때도 굉장히 여유 있게 잡혔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테크윈 같은 경우도 좀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30% 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한국 무브넥스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때 혼자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이 기업을 보시면 여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갑자기 검정색 선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차익을 챙겼을 경우에 58%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밑에 있는 손절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쭉 올라와서 50% 정도가 올라왔는데 여러분 주식에서 우리가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매수 타점과 그리고 이 기업이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에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5% 올라갔다가 10% 밀리면 이게 매매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올라왔다가 밀리고 올라왔을 때 이 상승폭이 적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추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온다라는 거죠. 여기 솔브레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도 안 해도 될 만큼의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일 연속 양봉 나오고 갭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비올 같은 경우도요. 오늘 비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비올 같은 경우 아마 오늘도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만들어지는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 자체는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계좌가 크게 복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 조정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종목들마다 다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시장의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가서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못 따라온 종목들이 많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괜찮다라고 느꼈었고 2024년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가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자체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 이미 좀 파열음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쪽에서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시장의 조정 가능성도 어느 정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유가도 올라오고 있고요. 달러도 올라오고 있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밀릴 거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밀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처럼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과연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분명히 듭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쪽에서도 변동성 나올 수 있으면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오늘도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은 유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뭐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 종목별 테마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종목 선별을 함에 있어서 아무 종목이나 선별을 하시면 안 되고요. 모멘텀이 있고 거래대금이
세금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을 경우에 좀 덜해도 돼요. 시차를 두고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세가 강하면 시장이 꺾여도 강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앵커님 넘겼다가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비율 제가 바로 찾아봤는데요. 오늘도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런 종목, 고수라인을 통해 이미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호언장담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고수라인 설정 방법도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고수라인 설정 방법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스마트폰 안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해 주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전문가님과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고수라인 설정 방법도 아주 손쉽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속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락장에서 종목별 매매 기법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또 주저앉아버린 내 계좌 어떻게 복구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고민과 궁금증 모두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상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종목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위메이드입니다. 매수가는 62,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위메이드 오늘 많이 빠졌죠. 가상화폐 관련 추징금 부과에 4% 넘게 빠졌는데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 위메이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위메이드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징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슈가 됐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안 좋게 하방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쪽에 대한 메리트가 거의 없어져 가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가상화폐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됐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하단부 33,000원대에서 77,000원대까지 보시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지금 100%가 넘게 올라왔어요. 120%, 130%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 회사입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한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지만 실적이 적자라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2월 7일 날 고점을 찍고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그래서 한 달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선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려보자면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서 이슈몰이도 잘 되는 기업이고 가상화폐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ETF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비트코인 급락 나오면서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재료는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회사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최근 들어서 조정폭이 깊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의 관점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나와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목표가는 65,000원까지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6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현재 10% 비중이기 때문에 절반만 차익 실현의 의견을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반대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노란 선으로 그어놓은 자리가 아니라 더 하단부에 있는 5만 원대를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2,500원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낙폭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현재 주가가 56,600원입니다. 그래서 6,600원 정도 빠진다라고 한다면 약 11%, 12% 정도 손실이 더 발생할 경우에 손절 사인을 드리는 건데 전 이거 손절 라인을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자 회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매도의 주된 이유,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드려보자면 일단 기업 자체가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모멘텀이 남아있지만 적자이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게 되면 대응을 하셔야 되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6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수익 실현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는 65,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가격 전략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 고수라인을 통한다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관련 업종 안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다면 그 업종은 앞으로 강한 시세를 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수라인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요. 고수라인 누구나 설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설정해 보시고 앞으로 시장을 어떤 테마가 주도하게 될지 또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심택입니다. 매수가는 4650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심택 3% 넘게 빠졌는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심택이 또 기판 쪽 회사지 않나요? 네, 그래서 흐름이 괜찮을 것 같은데 더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판 쪽 회사가 맞습니다. 이 PCB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465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업은 보유죠. 사실 고민하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 5%인데 이게 이제 DDR5로 넘어가면서 그 세대가 바뀌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DDR5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DDR4, 그러니까 이게 세대를 말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DDR5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점유율이 DDR4보다 낮아요. 근데 2024년도에는 이 점유율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심택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로 살짝 엮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로 계속해서 엮이지 않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높이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심택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46,0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택은 비중도 이제 5%밖에 되지 않아서요. 저는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38,000원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문의를 주신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전 5%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8,0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더 밀려 내려와서 35,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손절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심택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심택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목표가 46,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만약에 밀려 내려가신다면 또 추후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 한 종목씩 히든 종목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그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 주신 종목 모두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히든 종목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어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매수가는 46,000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덕산 네오룩스 좀 빠졌습니다. 1% 가까이 빠지면서 43,000원대 장을 마쳤는데요. OLED 쪽 업체죠. 비중도 적지 않은데 전문가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덕산 네오룩스 저도 작년에 굉장히 좋게 봤었던 기업인데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애플 쪽에서 OLED를 채용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OLED 관련주로서 부각이 많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올 때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이 강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 더 집중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O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결과물은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LED 쪽이 2024년도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은 여전히 맞지만 그런 와중에 이제 주가가 좀 꺾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OLED 쪽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살아나주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되는데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일단 손절 라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오면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OLED에 대한 관심도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 쪽에서만 채용을 했었던 애플에서도 이제 아이패드 쪽에도 OLED를 사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 자체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41,300원대. 41,300원대.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약 5% 정도 밀리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 정도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반대로 반등이 나와서 잘 올라와서 주가 흐름이 좀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일단 5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까지 꽤 긴 거리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주가 흐름상에서는 45,000원대 위로만 올라오면 45,000원대 위로만 올라오면 충분히 5만 원대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든지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틀림없이 좋고 틀림없이 상승할 것 같아도 못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못 가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대응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손절가와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 좀 타이트하게 잘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5,000원대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진 않되 밀려 내려가면 그때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41,300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종목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주식이라는 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수 라인입니다. 고수 라인을 이용한다면 정확한 매매 자리 짚어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고수 라인 설정 방법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쉽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찜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엄선해서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찜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박스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오늘의 찜 종목에 대해 블랙박스 사업 부문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돌입했다고 분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찜 종목 살펴보기 전에요. 아니 전문가님, 전체적인 종목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얼른 자랑 좀 한번 해주시고 찜 종목 알려주시죠. 네, 자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종목을 전부 다 넣어놓습니다. 항상 전부 다 넣어놓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소개드린 기업 중에서는 파크시스템즈라는 기업을 2번 가지고 왔죠. 이 원자 현미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 반도체 미세화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도 이제 10% 넘게 올라왔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25%가량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CNC스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죠.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많이 올라왔고 뭐 파크시스템즈 이때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제너포커스나 동아ST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아이센스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들도 굉장히 잘 올라왔네요. 인트론바이오부터 밑에 있는 뉴프렉스까지 5종목을 소개드렸었는데 전부 다 10% 넘게 올라왔습니다. 전부 다 더해보니까 단순하게 누적 수익률로 70% 가까이가 되네요. 이런 흐름들,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고수라인을 설정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고수라인에 이제 상단에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11월 30일 날 꿈비 같은 경우도 35%, 키다리 스튜디오 38%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요. 뭐 코리아 서킷이나 선익 시스템이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는 기업들을 소개드리는 기업들을 이제 고점 대비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치사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시면 돼요. 이제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보시면 그래도 전부 다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제가 찜한 종목에서 소개드리는 종목을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수익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나온 자리에서 밀려 내려갈 때 대응을 하면 손실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 많이 넣어놨는데 대부분 다 올라왔죠. 뭐 파이넴텍, 모트렉스, 코리아 서킷 41% 올라왔고요. 밑에 보시면 뉴프렉스 여기 또 있죠.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예전에는 많이 소개를 드리다가 요즘에는 종목 숫자를 많이 줄였는데 계속해서 겹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겹치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겹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도 60% 넘게 올라왔고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40%. 그리고 여기 밑에도 아가방 컴퍼니죠. 대성창투도 마찬가지고. AP위성 최근에 아주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꿈비와 아가방 컴퍼니가 같은 저출산 관련주예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지금은 어제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지만 당시 고수라인 상단부로 처음 올라왔을 때는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군들이 갔죠. 근데 그런 비슷한 종목군들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11월 16일 날 소개드린 기업 중에서 제노코와 AP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 둘 다 뭐죠? 이거 둘 다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쯤에 고수라인에서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미 포착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까지도 견고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점할 수가 있으니까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매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십시오라고 하는데 실제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을 잡아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10종목 이상 수익 매도를 드렸고요. 한 종목은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그 손실난 종목 같은 경우도 추후에 급등이 나왔죠. 무상증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인위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월 달에 계속해서 수익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거는 비용이 들지 않는 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게 좋은 정보인지 안 좋은 정보인지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종목에 대한 브리핑들도 많이 드려요. 지금 화면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 동국제약이란 기업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변동성을 오늘은 약했지만 변동성을 많이 보일 때에도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언급이 되지 않았었던 기업인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방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파이프 현황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공부 차원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도움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찜한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팅크웨어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율주행 쪽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과도 관련이 있고요. 최근엔 이제 로봇 쪽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자율주행 쪽으로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로봇 쪽에 대한 매출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이 회사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라 자율주행 쪽과 로봇 쪽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다음에 시세가 한번 나왔죠.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다음에 또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을 때 매도 시그널이 뜨긴 했지만 수익 매도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살짝 잘랐다가 다시 들어가면 다시 수익 매도가 나옵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추세를 쭉 끌고 가는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짧게 끊어서 수익을 내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 원전 관련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좀 작아요. 제가 변동성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테니까 일단 제가 오늘은 찜 종목을 딱 두 종목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팅크웨어와 우진.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제가 정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수요일과 목요일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이후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실시간적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언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나오지 않으시는 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인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찜 종목 두 종목 알려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종목 너무나 신뢰가 갑니다. 그동안의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으셨다 하면 굉장히 잘 올라갈 것 같고 앞으로의 전망도 뛰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이런 종목별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가시고요.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러한 인사이트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으실 텐데 지금 시장 가만 살펴보면 그동안 못 갔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그동안 부각됐었던 종목들이 아니라 뭐 BCNC 같은 기업들 한번 보시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변동성을 막 키우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점대에서 지금 거래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부터 상승 여력만 놓고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탑픽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이 나왔었던 2차 전지와 태양광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포트에 좀 담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가격적인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들어도 보시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입니다. 팅크웨어, 첨단 차량 IT 기술 전문 기업으로 해외 70여 개국에 공급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또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시켜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2차 전지와 태양광까지 진출하면서 굉장한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전 종목 수익률 확인하셨죠? 거의 모든 종목이 수익권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함께 누리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의 든든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